우선 4월 달 같은 경우는 위아래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클 것 같습니다. 네. 월 초에 이제 상호관세 이벤트도 있고요. 네. 뭐 전국 불안도 아직까지는 좀 지속이 되고 있고, 네. 한국의 뭐 내수 경기라든가 이제 앞으로의 뭐 수출 전망도 좀 어둡기 때문에 네. 월 초에는 상방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이코노미스트 문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월 글로벌 경제 그리고 금리, 환율, 금융시장 전망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경제입니다. 4월에는 무엇보다도 트럼프 관세에 대한 얘기가 빅 이벤트가 될 예정인데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4월 2일 수요일이죠. 4월 2일에 보편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기존에 유예했던 멕시코, 캐나다에 대해서 25% 관세 부과, 거기에 추가적으로 유럽 27개국에 대해서 25% 관세 부과, 여기에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까지 모두 이제 4월 2일부터 발효될 예정인데요. 이미 부과된 뭐 철강, 알루미늄도 있고, 또한 최근에 얘기 나왔던 자동차 부품에 대한 얘기도 아마 고율 관세 부과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미 언급한 대로 자동차의 수입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4월 3일 날 이제 25% 관세 부과, 그리고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한 달 유예를 두고 5월 3일부터 관세 부과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주요 대미무역 흑자국에 대한 관세도 예상되고 있는데요. 주요 대미무역 흑자국에 대해서 10% 정도의 관세 부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고율 관세, 멕시코, 캐나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유럽에 대한 27개국에 대한 관세 부과, 여기다가 일반 보편 관세 10%까지 닿으면 이렇게 미국의 평균 관세율 20%에 도달하게 되면은 트럼프 대선 공약이었죠. 상호 관세율 20% 여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실 이번에 관세 부과는 미국 대통령 후보였던 트럼프가 대선 시절에 공약을 내세웠던 부분이 실행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대통령 취임 이후로 3개월 만에 자신의 가장 최대 공약이었던 관세 20% 관세 부과가 실행될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주요 무역 대상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글로벌 교역량은 감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한 글로벌 경제 자체가 위축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관세가 상대국에만 리스크 요인이 되지는 않을 거다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고율 관세, 그러니까 수입품이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이 가격이 올라갔던 수입품을 다 미국 경제에서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는 소화를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결국에는 물가를 상승시키고 구매력을 떨어뜨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를 위축시키고 소비가 위축되면은 결과적으로 투자도 부진하게 되겠죠. 이렇게 관세에 따라서 상대국, 그러니까 멕시코, 캐나다, 중국, 유럽 모두 다 교역에 대한 부분은 감소되지만 이것을 누적돼서 본다면 미국 경제에도 적지 않은 손해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4월 30일 날 발표될 미국의 1분기 GDP가 또 중요한데요. 이미 이제 애틀란타 연준에서 분기 전망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매주 이제 추정해서 발표되고 있는데 최근까지 나왔던 GDP 나우의 미국 1분기 성장률 전망치는 마이너스 1.758%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전에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1분기 성장률 전망치가 전기비 연율로 2.9%까지 올라갔는데 그 이후로 미국의 1월달 소매 판매가 줄어들고 거기다가 실질 개인 소비까지 줄어들고 또 ISM 제조업치도 떨어지고 고용도 좀 약화됐죠.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최근에는 이제 마이너스 역성장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애틀란타 연준의 그 GDP 전망이 금 수입을 과도하게 잡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배제하더라도 1분기 성장률이 0.2%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본다면 1%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1분기 성장률 자체가 관세에 따른 영향, 그것을 앞두고 이미 소비가 좀 줄어들거나 수입이 감소하는 영향, 그리고 경기가 약간 슬로우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 관세에 대한 영향은 미국에는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달에 이제 빅 이벤트였던 FOMC를 잠깐 다시 되돌아보면은 3월 19, 20일 날 있었죠. 사실상 예상대로 기준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연준위원들의 경제 전망, 그러니까 우리가 SEP 테이블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경제 전망의 변화를 좀 주목을 했었는데요. 이번 경제 전망 테이블에서는 일단 올해 물가 전망을 상승을 했습니다. 상향 조정을 했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 전망을 하향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는 안 좋아지는데 물가는 오른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기준금리는 연말에 3.9%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올해 한 두 번의 금리 인하를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요. 근데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경제 전망 테이블을 본다면 물가가 올라가는데 경기는 나빠질 것이다 라는 부분은 사실상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물가 사이클은 보통 이제 리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가 반등하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 다음으로 이제 디플레이션, 물가가 하락하는 그런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 아마 트럼프 관세에 따라서 미국 경제가 약화된다면 그리고 물가가 올라간다면 그 다음으로는 경기가 좋아지는 것보다는 경기가 나빠지면서
하면서 물가가 하락하는, 그래서 2026년, 2027년의 경제 전망 테이블은 오히려 기존 전망을 유지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번 FOMC 회의에서도 미국 연준 인사들도 아마 미국 경제 트럼프에 따른 관세에 따른 영향이 부정적일 것이다.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결과적으로 경기가 이렇게 나빠지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 이제 연준도 금리 인하 카드를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 시장에서도 경기가 나빠진다면 아마 연준의 금리 인하를 기대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조사된 바로는 아마 6월달, 이제 5월보다는 6월달 그 FOMC 회의에서 아마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6월달에 금리를 인하하게 되고 앞으로 미국 경제가 더 약화된다면 물가가 비교적 높게 형성되더라도 특히 이제 고용이 나빠진다면 그렇게 된다면 미국 연준은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관세, 트럼프의 관세가 전 세계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따라서 부메랑으로 다시 미국 경제를 나쁘게 하고 그게 이제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에 완화 카드를 쓸 수 있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이어진다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하반기에는 아마 금리나 달러가 전반적으로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월에는 주요국 1분기 GDP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성장 경제 이제 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16일 날에는 중국의 1분기 GDP가 발표될 예정이고 24일에는 한국의 1분기 성장률 그리고 4월 30일에는 미국과 유로의 1분기 성장률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제일 먼저 발표되는 중국의 1분기 성장률은 아직까지 이제 컨센서스 나오지 않았지만 최근에 1월달, 2월달에 월간으로 나오는 중국의 경제 지표를 본다면 지난 4분기보다는 둔화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핵심 경제 지표라고 보고 있는 소매 판매나 광공업 생산 그리고 도시 고정자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 4분기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1분기 성장이 다소 4분기보다는 둔화되겠지만 그렇다고 가파르게 하락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중국 정부가 지난 선물 전인대에서 재정 부양을 얘기를 했었고 이런 부분 때문에 경기를 이제 어느 정도 지지해주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1분기 성장률은 소폭 둔화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4일 날 발표될 한국의 1분기 성장률은 상당히 저조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한국의 성장률 같은 경우는 지난 1분기, 작년 1분기에는 상당히 좋았지만 2분기, 3분기, 4분기에는 거의 제로 성장에 그쳤습니다. 거기다가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치 불안도 있었고요. 경제 리더도 상당히 부재했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내수, 그러니까 소비도 위축되고 투자도 안 좋아지고 거기다가 수출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을 본다면 기저효과로 지난 전기보다는 뭐 0.2나 0.3% 올라갈 수 있겠지만 전년비로는 1%를 하회하는 아주 나쁜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중국도 소폭 둔화, 한국은 상당히 저조할 거고 미국은 의외로 1분기 성장이 상당히 나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유럽도 뭐 미미한 성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전체적인 글로벌 경기는 상당히 부진하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금리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코노미스트 장현상입니다. 네, 지난 3월 달에는 뭐 경기가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금리는 좀 올랐습니다. 특히 미국 금리도 많이 올랐고 유럽 쪽에서의 분트 금리가 상당히 급등을 했죠. 3월 달에 금리가 이렇게 오른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2월 말부터 좀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상호관세 부과부터 시작해서 캐나다, 멕시코 관련 관세 부과 때문에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빠르게 확산된 점이 그렇죠. 이제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금리를 빠르게 내렸던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나 멕시코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또 조금씩 유예를 하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미국의 심리 지표가 되게 안 좋은 상황이긴 네, 한데 그렇죠. 그거와 비해서는 좀 뭐 미국의 실물 지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견조한 성장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점이 이제 금리가 3월 초반에는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지만 네. 그 이후에는 다시 이제 반등하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유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보 강화를 위한 또 이제 유로 지역 재무장 계획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재정 준칙 완화 뭐 네. 이것도 이제 안보 강화를 목표로 하는 상황인데 재정 준칙 완화 같은 움직임이 나오면서 이제 금리가 상당폭 올랐는데요. 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 이제 재정 정책을 확대하려고 하면 결국은 이제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을 해야 하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네. 결국 대부분은 이제 국채로 발행을 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인 네. 만큼 아무래도 수급 부담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 이제 뭐 이와 같은 논의안 같은 게 이제 막 얼마 발행을 할지 뭐 대충 이제 규모 자체는 나와 있지만 국채 발행을 얼마나 할 거냐에 대한 이제 자세한 내용이 아직 나와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네. 구체적으로 발표가 되면은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금리가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측면이 이제 네. 좀 시장 금리를 되게 많이 끌어올린
그 영향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마지막으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 초에 미국채 금리 하락에 이제 연동되면서 조금 하락을 했었는데요. 네. 그 이후에는 결국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높아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정치적 불확실성이 네. 이제 큰 상황에서 네. 이제 아무래도 그 경제적 리더가 부재하고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 아무래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이제 얕아지는 그 측면이 조금 반영되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 이슈로는 아무래도 이제 추가 경정 예산 편성과 같은 좀 움직임이 예상보다는 조금 빨리 진행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이제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최근 이제 대규모 이제 산불 사태 뭐 같은 측면도 있고 이것 때문에 아무래도 추경 편성 시점이 뭐 저희가 이제 뭐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약간 미뤄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아무래도 지금 사태가 워낙 좀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거를 감안했을 때는 아무래도 여야 합의가 예상보다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좀 우려감이 조금 작용을 한 게 이제 한국 쪽 이제 채권 시장에서 금리가 상승한 요인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추경을 편성하면은 그 재원 역시 국채를 발행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국채는 또 채권 시장의 수급 부담, 공급 부담이기 때문에 금리에는 상승 요인이고 가격은 하락 요인이 된다는 거죠. 오히려 산불로 인한 추경 편성과 국채 발행 그런 부분들이 한국 금리를 좀 끌어올렸다, 올리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죠. 맞습니다. 그 이제 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지난 뭐 2년 연속으로 이제 한국 정부가 좀 적자 그 폭이 되게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 같은 경우에는 추가 경정 예산을 진행을 할 때 이제 가용 뭐 잉여 예산 같은 거를 사용을 해서 집행을 할 경우에는 이제 국채를 발행을 하지 않는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정부 재정 상황으로 봤을 때는 상당폭 이제 국채 발행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생각으로는 뭐 만약에 이제 뭐 20조 원 정도의 추경 예산이 집행이 된다면 한 70% 정도는 국채 발행으로 충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수급 부담이 상당히 가중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이창용 총재도 한 20조 정도 필요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불이 상당히 크잖아요. 20조 이상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과거에도 재난 발생할 경우에는 적어도 10조 이상의 추경을 또 편성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했을 때 20조보다는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4월 달이 이제 금리가 또 중요하잖아요. 또 그동안에는 금리가 좀 내려갈 거로 봤는데 3월에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올랐고 물론 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4월 달에도 금리가 좀 반등할 건지 아니면은 혼조세를 보일 건지 내려갈 건지 이런 거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우선 4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뭐 FOMC 회의도 종료됐고 4월에는 회의가 없다 보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로 이제 상호관세가 어떻게 부과가 되는 건지 4월 2일 날 4월 2일에 발표되는 상호관세가 뭐 어떤 식으로 부과될지 정확한 내용이 아직 파악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파급 효과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뭐 금리가 상당 부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선은 유의를 해야겠고요. 대신 이제 뭐 앞에서도 언급을 드렸듯이 실물 지표는 되게 많이 이제 팬데믹 수준으로 악화가 되고 있지만 그 아직 하드 데이터라고 표현하는 실물 지표는 아직 이제 뭐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측면에서는 4월 이제 초에 발표되는 고용 중요하죠. 4월 4일 날. 고용 지표부터 어느 정도 이제 둔화 조짐이 조금씩 보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4.1%에서 4.2%로 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진행될 경우에는 이제 결국 이제 드디어 관세 부과가 이제 실물 지표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고용지표 발표 이후부터 시작되는 실물지표 둔화가 확인될수록 금리에는 조금씩 하방 압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조금 해결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이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앞에서 언급했던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부담도 있고 결국은 좀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결되기 전까지 이제 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좀 지연되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상방 흐름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조금씩 해결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추가 경정 예산 편성과 같은 이런 좀 금리 상방 요인이 점차적으로 제거되고 나면 결과적으로는 국내 경제의 펀더멘탈적 요인이 아무래도 좀 금리의 기준금리 인하를 계속 지지하는 흐름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이게 시간을 두고 금리에는 점차적인 하방 압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4월 16일 날 금통위가 있죠. 이번에 4월 달에는 뭐 특별한 건 없을 거다라고 보는데 이번에 금통위는 뭘 주목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최근 이제 금통위에서는 당연히 기준금리는 조금 인하하기 어려운 환경이 네. 좀 생각을 되고요. 아무래도 지난 2월 금통위에서 이제 뭐 2명의 위원만이 이제 좀 기준금리 인하가 적절하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셨고, 그 다음에 최근 또 이슈가 되고 있던 가계부채 관련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금융불균형 같은 그 영향이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가장 주목할 만한 거는 결국 또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 문제랑 네. 그 다음에 이제 가계부채 우려가 계속 지속될 경우에 그 금리를 어떻게 좀 진행을 할 거냐. 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4월 17일 날 금통위가 있고 그 다음 주죠. 4월 24일 날 1분기 GDP가 발표될 예정인데 아마 1분기 GDP에 대한 내용은 뭐 금통위원들도 이미 어느 정도는 짐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분기 GDP가 어떻게 나올 건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안 좋다라고 본다면 인하 쪽에 좀 무게를 둘 수도 있고, 4월보다는 5월이 되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1분기 GDP가 나쁘지 않다고 한다면은 아마 조금 더 시간을 끌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봐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이제 정치 불확실성, 전국 불안에 대한 것들이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측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4월 달에 금리는 전체적으로 좀 내려가는 쪽으로 보는 거죠. 네네. 전반적으로는 미국 금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내려가는 흐름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 중순까지는 조금 이제 불확실성이 있어서 아무래도 상방 압력이 좀 높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조금씩 하락하는 흐름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리에 대해서는 좀 뭐 지금보다는 좀 내려가는 쪽으로 보고 있지만 여전히 상방 리스크도 좀 남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환율 전망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이민혁입니다. 3월달 달러화 지수는 좀 떨어졌어요. 네. 유로화가 좀 강하게 올라왔고, 그런데 뭐 달러 원 환율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차별화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뭐 전 세계적인 달러 가치를 보면은 좀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소위 달러 인덱스라고 하죠. 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전반적인 이제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지표가 있는데 그게 이제 1월 달에는 이제 110포인트까지 빠르게 올라갔었다가 3월 중에는 한 104포인트 정도 많이 낮아졌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달러 가치는 전반적으로 이제 좀 낮아지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달러 가치가 이제 낮아진 원인은 뭐 앞서도 이제 언급하셨다시피 뭐 유로나 뭐 엔 이런 이제 비미국 주요 통화들이 좀 강세를 보인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네.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종전에 대한 기대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기대라든지 독일의 어떤 경기 부양책 네. 이런 좀 기대감들이 많이 반영이 되면서 유로화가 상당히 강했었고요. 이제 엔화 같은 경우는 사실 연초부터 계속 강세라고 봤었는데 BOJ 뭐 금리 인상도 있었고요. 네. 지금 상승률도 굉장히 높게 나오고 물가 압력도 굉장히 크다 보니까 네. 뭐 앞으로도 BOJ가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 있겠다 이런 좀 기대가 반영되면서 엔화도 전반적으로 좀 강세였습니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달러는 글로벌리 봤을 때 약세의 흐름이 지속됐는데 네. 반면에 이제 뭐 달러 원 환율 같은 경우는 크게 낮아지지 못했어요. 그렇죠. 네. 보통 이제 보면은 그 달러 인덱스가 내려갈 때는 달러 원 환율도 같이 이제 따라서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긴 했는데 이번 3월 달에는 뭐 그렇지 못했던 이유 중 몇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뭐 글로벌 요인으로 살펴보자면 사실 원화만 이렇게 유독 약세인 거는 또 아니거든요. 네. 물론 이제 뭐 유로나 엔화 같은 경우는 달러 대비 강세이긴 하지만 원화를 비롯해서 뭐 동남아시아 통화, 네. 뭐 베트남 동이라든지 태국 바트, 네. 뭐 대만 달러
이런 것들은 또 달러 대비 오히려 약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한 원인은 이제 뭐 유로나 엔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좀 긍정적인 그런 재료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뭐 한국 원화 같은 경우도 한국이 뭐 수출 의존형 국가이기 때문에 네. 이제 뭐 관세 이슈가 터질 때마다 좀 이렇게 약해지는 원화가 약해지는 그런 국면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원화가 약세였던 뭐 두 번째 요인으로는 국내 요인을 네. 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 단연 전국 불안이죠. 네. 뭐 사실상 뭐 3월 중에는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지만 그게 계속 이제 지연이 되고 네. 뭐 4월 중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뭐 그런 기대가 생기면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확대된 것이 네.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고요. 네. 뭐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글로벌리 좀 달러 가치는 많이 낮아졌지만 관세에 좀 민감한 원화의 특성 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이제 전국 불안 네. 이런 요인들이 좀 겹치면서 환율이 크게 내려가지 못한 그런 모습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관세 만약에 그런 그 두 가지 요인이 없어졌다. 그러면은 달러 환율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건가요? 사실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달러 인덱스랑 달러 원이 상당히 이제 동조하는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최근 1년간의 추세만 지켜놓고 본다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 달러 인덱스가 한 104포인트까지 내려가면 네. 달러 원 환율은 1,400원 밑으로 내려가야 네. 좀 정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봤을 네. 때 네. 관세에 대한 우려가 좀 진정이 되고 뭐 전국 불안이 해소된다면 1,400원 밑으로 갑자기 이렇게 빠지지는 않겠지만 좀 레벨을 크게 낮출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 60원 정도, 한 4% 정도 되겠죠? 4, 그렇죠. 5% 정도. 네. 그 부분이 이제 관세하고 그다음에 국내 정치 불안. 네. 요 두 가지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4월 달이 되면은 사실상 이 두 가지 요인도 해결되냐? 그리고 이게 끝났다고 해도 당장 끝났다라고 보기 좀 어렵잖아요. 4월. 그러면 4월 달에 달러 환율도 지금 수준이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월 초반에는 이제 4월 2일에 상호관세 그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관세의 강도가 아직까지 뭐 어느 정도인지 확실치 않기 때문에 만약에 좀 고율 관세가 부과된다라고 네. 하면은 뭐 글로벌리 달러 가치도 조금 뭐 반등할 여지가 있다라고 네.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되면 뭐 달러 환율도 다시 오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뭐 글로벌리 달러 약세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실 미국 예외주의가 좀 약화되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인데 네. 미국 예외주의가 앞으로도 약화되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이제 뭐 미국의 소비 심리 지표라든지 PMI라든지 이런 소프트 데이터들은 미국 경기가 좀 둔화되는 것을 좀 가리키고는 있지만 네. 아직 하드 데이터 그러니까 뭐 실물 경기 지표죠, 뭐 고용이라든지 뭐 물가, 소매 판매 이런 것들이 확연하게 둔화되는 게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국내 측면에서는 뭐 이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좀 나와야 뭐 어떤 결과든지 간에 일단 나와야 환율도 좀 방향성을 잡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 외에 이제 4월달에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은 네, 보통 4월달에는 그 뭐 경상수지라고 하죠. 네. 경상수지 흑자가 상당히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네. 경상수지 안에 이제 배당에 대한 그러니까 외국인 배당 이런 부분도 좀 많이 포함이 돼 있는데 4월에는 이렇게 또 배당이 있는데 뭐 4월달에 이제 68억 달러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네. 작년에 이제 69억 달러였거든요. 네. 오히려 조금 줄어드는 거긴 하지만 네. 뭐 비교적 평년 수준을 유지한다라고 네.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뭐 최근에 뭐 한국 수출에 대한 그런 우려도 굉장히 크잖아요. 네. 요새 뭐 반도체 경기는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뭐 자동차 관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네. 뭐 한국의 전반적인 좀 수출이 안 좋아질 거다 네.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수급적인 측면에서 달러 공급은 다소 좀 줄어들고 외국인 배당 때문에 달러 수요는 오히려 좀 늘어나면서 네. 이런 좀 수급적인 부담이 환율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과거에도 보면은 4월 달에 계절성이 좀 뚜렷하잖아요. 배당 네,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지금 앞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배당금은 전년도하고 거의 유사하거나 조금 적은 수준이지만 네. 준비는 하고 있거든요. 기업들이. 준비는 하고 있지만 이 시장이 또 약간 심리가 있기 때문에 네, 4월 달에는 달러가 부족하겠다라는 심리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환율이 쉽게 내려오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4월 달 달러 환율에 어느 정도 레인지로 보시는지.
우선 4월달 같은 경우는 위아래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클 것 같습니다. 네. 월 초에 이제 상호관세 이벤트도 있고요. 네. 뭐 전국 불안도 아직까지는 좀 지속이 되고 있고, 네. 한국의 뭐 내수 경기라든가 이제 앞으로의 뭐 수출 전망도 좀 어둡기 때문에 네. 월 초에는 상방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환율이 더 올라간다. 그쵸. 지금 환율 레벨이 1,460원대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좀 원화에 좀 불리한 뭐 그런 이벤트가 발생을 한다면 좀 일시적으로 한 1,500원을 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반면에 이제 글로벌리 좀 달러는 계속 약해지고 있는 네. 추세이기 때문에 네. 앞서 말씀드렸던 좀 이런 뭐 관세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완화가 되고 전국 불안이 해소가 된다면 환율도 결국에는 이제 글로벌 달러 가치를 따라서 네. 좀 많이 내려가지 않을까 싶어서 네. 이번 달에 좀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4월달 달러 환율 레인지는 1,430원에서 1,500원으로 예상합니다. 네, 4월달 글로벌 경제는 전체적으로 뭐 트럼프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이제 사실상 정책 불확실성은 경제 주체들에게 상당히 안 좋은 뉴스죠. 금융시장은 이미 그것을 반영하고 있고, 그래서 4월달에는 월초에는 관세부터 시작해서 주요 경제 지표들 확인해야 되고 1분기 GDP도 성적도 확인해야 되고, 이에 따라서 향후 금리에 대한 시장의 기대, 그리고 달러에 대한 기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국내 쪽에서는 이제 또 아무래도 수출 의존도 높기 때문에 관세의 부정적 영향이 어느 정도 될 건지, 지금으로는 일단 4월 2일 날 뭐 디데이로 보고 있지만 사실상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거는 일부 유예 기간을 또 두긴 합니다. 뭐 한 달이나 협상을 또 진행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발표 이후에 유예나 아니면 협상이 과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국내 쪽에서는 이제 전국 불안이 4월에는 어느 정도 끝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그 다음 이제 행보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 끝나도 끝난 거 아니다라고 얘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4월 달에는 대외 불확실성, 그리고 국내 불확실성이 전체적으로 좀 높은 한 달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 똑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